그래서 아침에 잘 갔다 오겠다는 말이 유언이 됐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만 몰두할 수도 없고, 이게 승인이 된다고 확신도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소명해야 될 것은 나의 이런 북받치는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더 원하시는구나. 본인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고요. 평소에 남편분이 어떤 일 하셨는지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산재 유가족이고요. 우리 아기 아빠는 일정한 직업을 가지셨다가 작은 일로 나오게 돼서 직업을 찾던 중에 신랑이 장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취업에 좀 힘들었는데 그 카드 배송 일을 하게 됐어요. 집집마다 이제 카드가 나오면 배송하는 그런 직업을 했었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요. 그 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살이 점점 빠진다 해서 좀 걱정하던 차에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아침에 잘 갔다 오겠다는 말이 유언이 됐고, 잠깐 몇 년을 쉬었는데 그때는 오히려 살이 약간 오히려 좀 쪘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는데 그 일을 하시면서는 점점 조금씩 처음에는 눈에 안 띄게 빠지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구나, 이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싶을 정도로 많이 빠지셨어요. 아기 아빠가 장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보다는 아마 카드 배송 일이 좀 힘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위 사람이, 저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는데 산재 유족 뭐 급여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알아보던 중에 이제 인터넷으로 좀 조회를 또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디서부터 제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차근차근 뭐 산재 유족 급여 뭐 엉뚱하게도 이제 막 이런 걸 막 치고 뭐 산재 노무사, 전문 노무사 뭐 이런 데를 이제 치고 그랬더니 사랑과 산재도 떴지만 이제 다른 것도 많이 떴어요. 그랬는데 이제 거기도 먼저 전화를 해봤는데 제가 웬만한 서류는 혼자서 다 했는데 이것만큼은 좀 어렵겠더라고요. 뭐 필요한 서류만 딱딱해서 내는 거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그런 절차들이 뭐 인터넷 찾아도 확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런 이제 제가 증명해야 될 것들, 이것이 저보다는 전문가가 도와주셔야, 전문가한테 맡겨야 더 승산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게 선택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까운 곳이 좀 편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더 전문적으로 경험이 많은 그런 쪽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기도 했어요. 근데 사랑과 산재에서 그 산재보다 사람이 그 앞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 중에 사람이 먼저로 치는 회사 같구나.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해서 간단한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이 정도면 맡길 수 있겠구나. 믿음이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떨어져 있어도 그냥 그쪽을 사랑과 산재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산재를 신청하다 보면은 과정이 굉장히 길고 복잡해요. 근데 그 네. 과정에서 조금 힘드셨던 부분이나 아니면 이런 게 조금 어려웠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힘들었던 건 이게 산재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일단 제 일을 하면서 뭐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만 몰두할 수도 없고 이게 승인이 된다고 확신도 안 들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병행하면서 서류 띄러 다니니까 그런 것도 힘들었고 또 더 힘들었던 건 이제 마음이죠. 예, 그런 그 119 이런 구급대 이런 데 그런 서류, 경찰서 서류 이런 서류를 띄러 갈 때 막 가슴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막 이렇게 가슴이 진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가슴이 쥐어짜면서 막 울잖아요. 근데 그렇게 튼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가슴이 막 막히는 것처럼 숨이 막 이렇게 차올라서 숨을 쉬기 힘들더라고요. 진짜 가슴을 가고 오는 과정에서 가슴을 이제 두드려가면서 심호흡해가면서 서류를 띄었거든요. 그런 심적인 게 좀 힘들었죠. 네. 처음에는 혼자 해볼까 하는 생각이 이런 의뢰한 비용들이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상담하고 애기 아빠 직장 이런 데 가서 조사하고 이렇게 제가 하기 좀 껄끄럽거나 힘든 이런 일들을 대신 해주는 그런 일정의 보수금, 착수금 그 정도는 부담이 안 됐고요. 승소한 후에 보상금 그런 게 이렇게 계산해 보면 좀 부담이 됐는데 의외로 이제 그 승소했을 시에만 그 금액을 내도 된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부담 없이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주에 구두증시 같이 다녀왔잖아요. 네, 저희들이 같이 다녀왔는데 그때 분위기는 어땠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들이 오고 갔는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문자를 받았는데 더 추가할 의견이 있으면 그런 진술할 기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는데 저는 이제 다 제출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이 있으니까 참석도 서울이고 그러니까 참석 안 해도 되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가서 한마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내가 가서 말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당연히 가야죠. 그래서 이제 참석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약간 소심해서 남 앞에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약간 긴장도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심의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질문하시고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긴장도 풀렸고, 그래서 그 전에 더 강조를 못했던 우리 애기 아빠의 그런 일상 상황들을 한 번 더 진술하게 됐습니다. 혹시 다음 유가족분들한테 어떤 질문이나 그런 진술 기회가 있다면은 이렇게 준비해라 아니면 이렇게 대응을 하면 좋다든지 이런 팁이 될 만한 거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제 감정에 막 북받쳐서 질문을 해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더 강조하고 싶은 말을 막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은 내가 아무리 주장을 하거나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로 많이 보면서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소명해야 될 것은 그런 북받치는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객관적인 자료 이런 것들을 더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거기 심의에 딱 나란히 앉아 있는데
우리 아기 아빠의 주요 쟁점은 근로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다 발로 뛰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신 말씀해 주셔서 정말 내가 의뢰하길 잘했구나. 이래서 의뢰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제가 여기 이 승인의 중점이었던 근로시간을 잘 변론해 주셔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요. 다른 사람보다 장애가 있으니까 일이 힘드셨을 거다 이런 의견을 내주셔서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런 쪽으로 더 말씀을 더 드렸던 것 같아요. 예. 산재를 신청하고 계신 유가족분들한테 산재 신청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미리 한번 겪어보신 유가족의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아주 기초 있잖아요. 이 직업이 우리 신랑이 해당이 될까 안 될까 이거조차도 몰랐을 때니까 문의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해당이 되는지 이런 것도 문의를 하시고 생각보다 서류가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 같은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물품 같은 거 정리하실 때 진짜 마음이 아프고 그러시겠지만 조금만 아파하시고 이런 자료들은 객관적인 자료들 이런 거 건강검진이나 이런 자료들은 따로 이렇게 잘 찾아서 정리해 넣으셨다가 맡겨서 도움 받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사고나 이런 거보다 질병은 또 제 생각에 승인이 또 되기 그런 거 사고보다는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걸 또 길게 생각하시고 너무 이제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개인 생활 같은 거 유지하시면서 또 잘 되면 좋지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대비하시면서 조금 긴 기간이거든요. 반년 넘은 기간이니까 그렇게 이제 좀 부담 갖지 마시고 터놓고 상담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